그러네요. 네. 예. 네. 사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 제목이 나무 조각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06페이지에 나무 조각가 킹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선생님도 그거 있으시죠? 106페이지? 네, 106페이지에. 예. 뭐 페이지는 좀 다를 수 있을 네, 것 다를 수 같아요. 있는데. 아까 보니까 페이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 예,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혹시 그걸로 예, 보시죠. 제가 읽어볼까요? 그냥. 네, 저는 그냥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나무 조각가, 나무 조각의 대가 킹이 귀중한 나무로 종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것은 신령의 작품이 틀림없다며 크게 감탄했다. 주나라 군주가 그 대가에게 자네의 비법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킹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한갓 장인일 뿐입니다. 어떤 비법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따름입니다. 전하께서 명하신 작품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하면 저는 제 정신을 잘 지키고 그 일과 상관없는 사소한 일에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한 지 사흘이 지나자 저는 이득과 성공을 잊어버렸습니다. 단식한 지 닷새가 지나자 저는 칭찬이나 비판을 잊었습니다. 단식한 지 1회가 지나자 저는 손발과 더불어 제 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즈음에 전하의 왕궁에 대한 모든 생각이 어렴풋해졌습니다. 작업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이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로지 종 받침대에 관한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때 저는 숲으로 갔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딱 맞는 나무가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종 받침대의 모습도 틀림없이 명확하게 그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손을 내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면 종 받침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의 일편단심이 그 나무 속에 감춰진 가능성을 만난 것입니다. 이 생생한 만남으로부터 전하께서 신령의 작품이라 부르신 이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예. 저 이거 네. 보면서 역시 고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어렸을 때도 경험한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네. 들면 쉽게는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때요. 네. 막 저기 우승하려고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만약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성적이 잘 좋게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너무나 그 긴장하고 그거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그냥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만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할 때는 결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볼링 같은 거 칠 때요. 내가 저 10개의 볼을 다 맞출 거야 하면서 딱 굴리면 여지없이 똥통으로 옆으로 떨어질 경우가 많고 네. 오히려 그냥 여기서 그 생각했던 요 앞에 가서 그냥 저 가운데를 향해서 그냥 나는 던져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그 이제 화살표만 보고 이렇게 던지면은 10개를 다 맞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나무 조각가도 모든 다른 그러니까 상념이랄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그 군주가 자기한테 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어냈을 때 죽잖아. 자기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잊어버려서 나는 그냥 이 종받침대를 잘 만들 거야. 내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거대로 할 거야. 이것만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네. 거기에 집중하고 단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이제 딱 그것만 보는데 저는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어렵죠. 생각이 들고요. 어렵죠, 그거는 저는 누구나.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네. 일이 생기면 네. 일단 가만히 있어요. 네. 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좀 할지 좀 생각을 해보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관조를 해보면 뭐냐면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켰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일단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방법인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관조를 하면은 이제 자기를 직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왜 그러면
왜 이 힘든 상황에서 꼼짝하지를 못하고 있었을까? 아, 네.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나한테 한번 정직해보자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네.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키는 거죠.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마비를 시키지 않게 네, 못하게 저는 했다. 그게 네, 그 네. 단어가 두려움이 네. 나무 조각가를 네. 마비시키지 못했다. 이게 네.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여기서 나무 조각가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요 문구를 제가 여기 써왔는데 네. 그 대신에 그는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으로 또 그것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가서 다른 편에서 행동의 자유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를 발견해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신경미 선생님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멈춰서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일을 만약에 과제를 수행해야 될 때 어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안 두려워하지를 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행동이 벌써 막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준비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뭐야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의 내적인 동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나오더라도 이게 어떤 결과를 창출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모습이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지만 그 결과가 꼭 100점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뭐 80점도 좋고 70점도 좋고 60점도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나의 모습이야. 나의 인생이야.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 전제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전제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꼭 목표량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크게 없어요. 없는 거지. 그냥 트라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라 그러면은 별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한다. 이게 이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내 모습 이대로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받아. 나는 이거야. 라고 하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또 신경미 선생님의 그런 신중함 또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사안별로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거는 그냥 해.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건 이미 네. 자신이 있다는 네, 거죠. 네. 뭐 네, 안 네. 돼도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난리 안 난다는 네, 걸 내가 네.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두려움이 딱 닥치면 네.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저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네. 제가 오랫동안 잘 몰랐어요. 네. 나는 왜 움직이지를 않을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움직일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신중한 걸 수도 있지만 신중한 걸 넘어서 오히려 이제 점점 행동을 안 하는 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제가 크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뭐 실수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어서 실수할 것 같으면 아예 트라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놓쳤는데 그 뒤에 뭔가 봤더니 이렇게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켰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두려워도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직면하고 싶진 않지.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뒤로 빠져 있었어요. 근데 뒤로 빠져 있는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결국 해결되는 거는 내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부딪혔을 때, 삶에 접촉했을 때 그게 해결이 된 걸 보면서 요즘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닥치면 자꾸만 해봐야지. 하고 싶지 않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뭐 결판이 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정말 계속 뒤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으로 그냥 계속 들어가서 가로질러서 걸어 들어가서 다른 편으로 행동의 자유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중요할 때가 있고 사실은 네.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였지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그렇게 막 두려움 없이 하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말했듯이 또 그렇게만 하는 게 또 능사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준비하는 기간 그게 이제 마음의 준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시간들도 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사람마다 이제 그게 다 퍼센트가 다르겠지만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좀 더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117페이지에 또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그 장자의 시가 나오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기고자 하는 마음. 궁수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활을 쏠 때는 그의 솜씨를 모두 발휘한다. 궁수가 노새 허리띠를 바라고 활을 쏜다면 그는 이미 초조하다. 궁수가 금상을 바라고 활을 쏜다면 그는 눈이 먼다. 혹은 두 개의 관역이 보일 것이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그의 솜씨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성품이 그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는 신경을 쓴다. 그는 활 쏘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능력을 앗아간다. 예. 네. 이것도 뭐 앞에 있는 시와 거의 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거. 네. 이 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까 이제 볼링 얘기도 했지만, 네. 뭐, 역시 그, 이제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오히려 더 우리, 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을 할 때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심 없이 정말로 그 일을 일의 공정성이랄까?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 룰대로 그냥 정직하게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만나는 타자와 진실하게 만난다. 여기서 이제 타자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타자라는 게 이제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도살업자의 예를 들면서 예. 도살업자가 이제 소를 칠 때, 뭐 큰 힘을 안 들이고 칼을 다 무뎌지지도 않게 하면서 그 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를 잘 써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타자에 대해서 잘 알면 그것을 그리고 그 타자를 정말로 진실하게 만나면 일이 오히려 수월하게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사심이 없는 거죠. 그냥 타자와 나의 만남 그것만 이제 정직하게 생각해서 그러고서 이제 내가 할도리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쳤을 때 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오히려 잡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꼬이고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타자와 이렇게 잘 만나는 방법?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도살업자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뭐랄까 예를 들면 이제 소를 도축한다고 하면 그 소의 그 뼈와 뼈 마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뼈를 들이댔어요. 뼈를 깎으려고 하면 그럼 저는 막 가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럼 잘라질 거 계속해. 아니에요. 안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다는 거죠.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근육을 자르면 수월하게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아까 이제 말하자면 정리를 해보면 이 일을 할 때 내가 진정한 동기가 뭔가 내 안에 동기가 있는가 어떤 동기로 하는가 이 동기를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에게 그런 재능과 기술이 있나 나에게 그런 전문성이 있나 뭐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타자 내가 만나는 사람 아니면 만나는 물건 어떤 일의 가업에 대해서 또 나만 알면 안 되고 그 상대방을 또 잘 알아야지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하고 내가 이제 만나서 정말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타자와의 만남이 또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정말로 좋은 결과 올바른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공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이런 하려면 이야기를 하고 타자도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고 타자를 잘 암과 동시에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고집하는 게 없어야죠. 이거 이렇게만 해야 돼 하는 그런 고집이 그렇죠. 있으면은, 네, 그거 그렇게 만날 수 없죠. 진실한 만남을 타자와 만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거 유연성과 네. 타자를 잘 네. 아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신 건강을 이렇게 정신 건강의 지표,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데 한 3가지 요소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3가지 요소가 그런 3가지 요소에 그런 유연성이 들어가요. 유연한가? 유연성? 내가 유연한가? 네. 그리고 이제 포용성, 내가 많은 것을 포용할 수 포용하고 있는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가? 아. 내가 이제 창의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늘 저도 이제 그런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인가, 창의적으로 이제 행동하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유연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내가 이제 그 좀 포용성, 많은 것들을 더 포용할 수 있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치거나 뭐 그러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해치거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성,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포용을 할 때, 그런, 이제 포용성하고 유용성이 지금 좀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독자성, 제가 이제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독자성이 있는지,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요 3가지를 보통 정신건강의 3가지 지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창의적인가, 독자적인가, 또 유연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포용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서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고 독자성이 있으면 움직일 것 같아요. 안 되면 거기다가 계속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그렇죠. 되면 다른 네, 것도 네. 쳐다보고 그래 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포용하고 이러다 보면 이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사람이 창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자유가 들어가게 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의무가 이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삶의 행동에 그게 동기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을 내 인생을 이제 말하냐게 차에 비유하면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가는 게 독자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운전은 딴 사람에게 하고 뭐 남편에게 하게 하거나 선생님 뭐 아니면 뭐 부모에게 하게 하면서 나는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타고 간다.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타고 간다. 이런 인생은 사실은 그런 독자적인 인생이 아니고 그냥 딸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사실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데, 그런 삶은 사실은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제 핸들을 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양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도 사실은 다 연결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아까 사실 다 이야기 나왔던 거라서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지금 잠시 이제 멈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뭐 있을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일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웬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책에서도 그러는 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제 통달력을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사실 이거 어른들이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한 가지 곰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자기의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없다고 느끼기 쉽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나에게 타고난 재능, 뭐 타고난 장점,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더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139페이지에 그 짧은 단락이 있었는데 이게 정리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은 신뢰할 만하고 생생한 만남이 있는 삶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조작하고픈 욕구를 느낄 터이고 목표 설정이 우리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반면 인생은 우리가 좋든 싫든 생생한 만남이란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없으므로 거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활동적인 삶에서 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한 결과에 대한 염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나무 조각가가 했던 것처럼 그런 염려를 초월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을 그 생생하게 이 현실과 이 접촉하면서 맞닥뜨리면서 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나갈 때 거기에서 그 현재의 삶이 주는 그 어떤 그 신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 정말 그랬다. 그냥 두려움 때문에 마비돼가지고 뒤로 빠지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두려워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문이 열리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거는 네. 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 동시에 관조할 때 이런 네.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일창조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 1과에서 4과까지 이렇게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저 혼자 읽을 때랑은 좀 더 다르게 깊이 있게 많은 네. 이야기를 나눌 수 네. 있어서 네.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예. 감사히 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1과에서 4과를 살펴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5과에서부터 8과까지 일창조 돌봄의 영성 이 책을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뵐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됐다. 역시 당신은 이광이어도 아, 이거